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지난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6주년 기념일이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는 열병식은 열지 않고 국방발전 전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열병식 대신 전시회장에서 일종의 무기 전람회를 연 건데요. 형식도 내용도 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이전과 달라서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이 전람회를 택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통일전망대는 먼저 전시된 무기들의 면면과 무기 전람회에 담긴 북한의 의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평양의 대표적인 전람회장.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발전 전람회 식전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낙하산병이 노동단기를 매달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전투기들은 오색 연기를 뿜으며 평양 시내 전체를 부빕니다. 대저국의 하늘가에 공중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언제나 승리의 직선 항로만을 나르는 하늘의 붉은 참매들처럼 위대한 당의 용도만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직승기 편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총비서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군악대와 특수부대 전투원,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이 총동원된 화려한 식전 행사가 끝난 뒤 국방발전 전람회가 개막됐습니다. 전람회장은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최근 5년간 개발 생산된 각종 무기, 전투기술 기재를 위주로 강력한 조선의 국방력이 집결되었습니다. 1년 전 열병식에 등장했던 다탄두 신형 ICBM 화성 16형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지난달 북한이 열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도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말 시험 발사한 화성 8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장거리용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있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신무기도 등장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중 가장 작은 이 신형 SLBM은 기존에 공개된 SLBM 북극성 5형에 비해 직경이 절반도 안 되고 탄두는 더 뾰족합니다. 변칙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 SLBM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로 이렇게 추정되고, 이 잠수함에다가 여러 발을 실어서 측후방 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쉽게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날개를 단 미사일 탄두도 새롭게 관찰됐습니다. 이제 일반 탄두들은 설정된 이제 표적으로 이게 날아가는데, 어떤 이제 재도립성 기동성 탄두 같은 경우는 그 탄두 안에 유도 장치가 있어가지고 목표를 탐색하면서 쫓아가는. 하지만 북한이 공개한 무기의 위협 수준과 양산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능력이 있다 한들 그 양산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느냐, 그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너무 다른 유형의 미사일을 막 벌려놓으면 라인이 굉장히 여러 개라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해공군의 첨단 무기부터 저격용 소총까지 노출한 이번 전람회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대규모 열병식 못지않은 국력 시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국가가 도달한 국방과학, 군수공업의 경이적인 발전상과 그 눈부신 전망을 과시하는 일대 촉전입니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잠재우고 군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북한이 무기 전시회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열병식이라고 하면 자꾸 이제 부대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야말로 무기 체계 자체에만 집중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5년간 우리가 개발한 거다, 우리 지도자가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좀 집중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 분야 기술자들을 초청해 치하하며 직접 포상했고, 북한 매체들은 전람회를 계기로 주민들이 자부심과 긍지에 넘쳐 있다고 강조합니다. 주체 병기들이고 창엄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위대한 수령을 높이면서요, 그거 강국의 국민된 거 긍지와 자부심이 그저 가슴을 한가득 꺼서 차가 넘치는 게 어떤 흥분돼서.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영내 안보 불안,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미사일 발사나 대규모 열병식이 아닌 전람회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대형 전략 도발을 하면 미국이 준비한 메뉴가 한반도에 뭐 중거리 미사일이든지 이런 거 착착
배치할 것 같으니까 그런 전략 도발을 못 하잖아요. 북한은 이번 전람회의 제목 자체를 자위라고 규정해 철저히 방어적 목적의 국방력 강화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력 확충을 비난하면서도 남한과 미국이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대결 국면에서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좋은 메시지를 확보하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그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신경 좀 써주세요. 뭐 이런 거죠.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미국의 행동적 근거, 즉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좀처럼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미 양국 안보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대북 적대 정책이 없다는 미국의 진정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국면 돌파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대규모 열병식 대신 실내 박람회를 택하고 한미 양국이 주적이 아니라고 강조한 북한이 이 기회를 살려 대화를 향해 한 발 내디딜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이번 북한 전람회에는 무기 말고도 눈에 띄는 게 많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에선 신성시한다는 이 최고 지도자의 얼굴을 옷에 그려넣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데요.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박철현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 특수부대원으로 보이는 병사들의 격술 시범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중제비를 돌고 차를 뛰어넘고 상의를 탈의한 병사들이 차력쇼를 연상시키는 무술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날아오는 단도 피하기와 막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강목을 막고 망치로 손을 내리쳐 기와를 깨기도 하고요. 깨진 유리조각 위로 눕기도 하고 몸에 묶인 쇠사슬을 끊어내기도 합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나마 너무 심하다 싶은 장면은 편집한 게 이 정도인데요. 외신들은 기괴한 영상이다, 집에서 절대 따라하지 말라는 등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도 등장했다면서요? 네, 북한 국가연주를 지휘한 지휘자의 흰색 셔츠를 보면 김 위원장의 얼굴이 흑백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다른 단원들은 앞모습이 보이지 않아 확인되진 않지만 다 같은 옷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에선 불이 났을 때 김정일 초상화를 구하려다 숨진 이에게 열사칭호를 수여할 만큼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담긴 물건을 신성시하는데요. 뜻밖의 정황으로 화재가 났을 때 불 속에 뛰어들어 졸수위인들의 용상 미술 작품을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희생된 리철근 열사. 김 위원장 얼굴이 옷에 그려진 건 전례가 없는 일로 권위보다는 친근함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간부들과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공개됐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나요? 네, 조용원 당 조직 비서,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등 간부들과 맥주를 마시면서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병도 잡아 전사들 사이에 뜨겁고도 친근한 정이 차넘치는 전람회장은 행복감으로 해서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지금까지 김 위원장과 맞담배를 피운 사진이 공개된 건 최근 상무위원회에서 해임된 리병설이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에서는 파격적인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친근함을 과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네, 친근함을 강조하는 게 꽤 다각도로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발도 화제가 됐는데요. 공식 석상에 정장의 샌들 차림으로 등장한 걸 두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낙하산병, 전투 비행사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화폭을 남기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행사에 참여했던 군인들과 기념사진도 찍었는데요. 외신에선 파란색 옷을 입은 이 남성이 화제가 됐습니다. SNS상에서 유명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를 떠올리며 캡틴 북한으로 불린다, 로켓맨이라고도 한다는 등의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 남성은 이날 낙하 시범을 보였던 낙하병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은 박람회에 앞서서 다양한 당 창건 기념 행사를 열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각종 성과도 홍보했다던데요. 올해 강조된 건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당창건 기념일 하루 뒤인 지난 11일 북한 방송은 함경남도 수해 지역 산림집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끝없는 환희와 격정이 온 나라에 차람치는 속에 함경남도 피해 지역들의 새 집들이 경사가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선 농악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갖가지 집기를 들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있는 한 나 같은 눈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TV 메인 뉴스인 8시 보도는 팔레스타인에서 당창건 기념일 축하문을 보냈다는 단신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이 집들이 소식을 전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 유독 산림집 건설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이 평양에도 산림집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네, 북한은 당창건 기념일이었던 지난 10일 평양 동쪽의 대성구역 임흥동에 주택단지를 건립했다고 깜짝 공개했는데요. 지난 8월 중순 착공에 채 2달도 안 돼 공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평양 서쪽 변두리 지역의 대평지구에도 수만 제곱미터 규모의 지대 정리가 이뤄졌고 현대식 주택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1만 세대 산림집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대평지구에 또 하나의 건설 전역이 펼쳐진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당초 북한 당국이 공개했던 주택 건설구역 계획에는 없었는데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찾았던 보통강 강한주택지구는 건물 외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모습이었고요. 송신송화지구의 만세대 산림집 건설 현장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산림집 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북한은 대내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해 민심을 다독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당창건 기념일 강연회 연설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민들의 식이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효과적인 5년, 세월을 앞당겨 강산을 또 한 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으로 되게 하고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여러 여건상 실적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대북 제재, 국경 봉쇄, 또 코로나19까지 있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요. 지난해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평양 종합병원 건설도 아직 완공 소식이 없고 그 밖에 다른 굵직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산림집 건설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려고 요즘 더욱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철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TV를 보면 요리나 먹방뿐 아니라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아이를 둔 부모님뿐 아니라 남녀노소가 즐겨보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육아 방송이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북한에도 육아 솔루션 바람이 부는 걸까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엔 방송사마다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하나씩은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두 분도 즐겨보세요? 네, 저도 아이가 좀 어려가지고 시간이 맞으면 보고 있는데요. 뭐 이제 애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런 거에 대한 도움도 많이 얻고 또 이제 그동안 키워왔던 가정에 대해 반성도 좀 하고 이러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가끔 보는데요.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조금 좀 부정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로 뭐 솔직히 저렇게까지 안 해도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다 놔두면 알아서 크는 거야. 뭐 이런 라떼 마인드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요즘에는 육아 정보도 많고요. 네. 거의 모든 부모님이 거의 육아 전문가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왠지 안 그럴 것 같은 북한에서도 최근에는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이 나온다는데요. 이효주 씨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하신 깜짝 놀란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함께 보시죠. 방송 제목이 왜 애꾸러기가 될까요? 인데요. 저 애꾸러기가 무슨 뜻이에요? 말썽꾸러기. 네. 말썽꾸러기. 부모들이 곁에 있으면 어린이들이 왜 더 찔통을 부리는지. 네, 찔통이란 말도 생소한데요. 뭐 울거나 보챈다는 순 우리말이라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왜 애꾸러기가 되는지 저 방송 볼까요? 네, 지금 장난감을 달라고 찔통을 부리고 있네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된 어린이는
불만을 토칩니다. 이때 부모가 나타나면 그 불만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관찰 카메라 비슷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어머니와는 사전에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말고 손전화로 어랑만 하도록 약속했습니다. 네, 처음엔 혼자서 잘 놀다가 시간이 지나자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말썽을 피웁니다. 어머니는 어린이를 욕합니다. 부모의 이러한 무관심이 어린이가 못된 장난을 하도록 추동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스마트폰에 푹 빠진 부모님들 있거든요. 저런 예시를 든 거 보면 북한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나 봅니다. 네, 2018년 이후에 그 보급률이 500만 대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아마 지금쯤 더 많이 늘었을 거고, 이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뭐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동할 때 우리처럼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육아 솔루션 방송 보니까 이우주 씨 어떠세요? 네, 저렇게 정말 찔통 부리고 앙탈 부리면 착한 어린이가 아닌 거죠. 예, 북한에서 그냥 착한 어린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 이렇게 구분해서 보다 보니까 되게 낯설고 생소합니다. 네. 저희가 이 북한판 육아 솔루션 방송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지 남한 육아 전문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좋아요에 스티커 채우고 싶어요. 이제는 엄마 손을 놓고 전문가와 함께 놀이를.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오영경입니다. 대체로 어린이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무시하기가. 뭐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어디나 똑같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북한에서도 이런 부모 교육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이런 점에서 좀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제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런 기본적인 좀 내용들, 부모의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 예. 우리나라는 요즘에는 이 정도의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솔루션에 대한 어떤 영상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많은 편인데, 이제 북한에서 영상을 보니까 이제 좀 시작 단계인 것 같은, 예,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초 단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북한의 육아 솔루션 방송 보고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자녀 교양에 대한 것은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주로 사상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했었던 경향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방송처럼 또 육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우리식의 본격적인 개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런 식의 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나 방송이 처음이라면 북한 주민들은 이 육아에 대한 정보를 그럼 주로 어디서 얻어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키우는 거 본다거나 주변 사람한테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런 식인데, 그 기관지 중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선 여성이 있죠. 거기에 이제 좀 그 토막상식이라던가 문답 이런 형태로 육아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조선 여성에 실린 북한의 육아 정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네, 2016년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제목이 자식들에 대한 버릇 교양을 잘하자네요. 김일성 교시로 시작을 하고요. 우더른을 존경하는 버릇, 책 읽는 버릇, 인사하는 버릇을 잘 들여야 한다. 혁명 인재가 지녀야 할 모든 품성 형성 발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버릇 교양은 어머니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차를 두고 2019년에 발행된 조선 여성입니다. 자녀 교양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바꾸자면 이란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피곤할 텐데 미안하지만 아이들 공부 이야기나 좀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래서 남편 태도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이제 결국 그 같이 키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저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제 숙제도 돌봐줘야 되고 이런 거 나오고 있고, 또 아빠들이 학부형 회의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2017년 이후 자료에서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의 이제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이 조금씩 이제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육아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더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정교육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부모 이 양축이 있는 건데 그동안 북한의 남편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 남편들은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 뭐 퇴근하고 나면 또 사실은 육아는 또 여자들이 다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숙제도 사실은 애들 관리는 기본적으로 안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정말 가정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정말 좀 힘들죠. 네. 어린이는 어떤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도 있는데요. 아이가 상을 받았을 때 칭찬입니다. 자, 1번, 읽은 책에 대한 느낌을 잘 썼구나. 2번, 상을 받았더니 정말 용구나. 다음에는 1등 상을 받도록 노력해보자. 3번, 상을 받았다니 정말 기쁘구나. 책을 꼼꼼히 읽고 느낀 점을 잘 썼구나. 자, 이 중에서 가장 나쁜 칭찬은요? 저한테 퀴즈를 내주는 건가요? 그거 누가 봐도 2번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이 제일 좋은 칭찬이고요. 이효주 씨 이런 내용 밖에서 뭐 접해보셨어요? 저렇게 칭찬하는 방법까지 일일이 알려준다는 게 사실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으면 교만해진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웬만해서 저도 뭐 유치원에서 우리 딸들이 오각별 이렇게 받아오면 아이고 그냥 뭐 이렇게 엉덩이다 두드려서 잘했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런 방법까지 사실은 알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북한도 차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 감정까지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이제 영상으로도 제작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타가소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교양을 거의 전적으로 전담을 했었죠. 근데 북한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서 타가소나 유치원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여맹이나 이제 개별 가정에 이제 그 유치원 타가소를 꾸리는 것에 역할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내면서 돈을 들이느니 집에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부모들도 생겨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저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더군다나 요즘 부모 세대들이 영상 매체에 되게 익숙해진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영상 매체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육아라고 생각할 때보다 북한의 자녀 교육 이렇게 교육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보통 사상 교육을 생각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 측면까지 아이들의 감정까지 어루만져 줄 줄은 몰랐습니다. 사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태도를 일상에서 이제 취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충성을 한다거나 복종을 한다거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생활이라든가 태도의 지침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이제 방향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챙긴다는 게 어찌 보면 아이들 존중한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긴 하겠지만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 당국의 의도는 이제 당국의 의도에 맞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에 있으니까 그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북한의 변화를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 부부도 아이 셋을 둔 부모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뭐 육아 정책이나 교육 같은 거에도 좀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 부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 경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부모 세대들이 변화한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의 부모와 자녀 세대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앞으로의 권력을 유지하고 뒷받침해줘야 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6월에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 번도 없었었는데 그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이 됐었어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 사업은 없으며 최고의 수건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지금의 새로 성장하는 세대가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육아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한에도 육아 솔루션 방송이 등장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있을까요? 네, 남북 공히 교육열은 아주 높은데요. 요즘 북한 부모들의 육아 고민은 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야외에서 걷는 분들 많죠. 운동도 되고 좋은데요. 정부 차원의 통일 걷기 행사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네요. 네, 젊은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참가해서 군사 분계선을 따라 최전방 지역을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네.
비무장지대도 걸으면서 이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수십 명의 시민들이 북한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에 모였습니다. 자, 평화를 걷다 통일을 꿈꾸다 통일걷기 2021 화이팅!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통일 걷기는 이렇게 남북 접경 지역의 동쪽 끝 고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쪽으로 강원도 접경 지역을 횡단하는 8박 9일 여정의 출발. 둘째 날엔 촉촉한 빗방울이 시민들의 발길을 적셨고 고성에서 인제로 넘어가던 셋째 날에도 추적추적 가을비가 이어졌습니다. 양구로 들어간 넷째 날과 닷새째엔 드문드문 햇살이 나타나 접경지의 환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엿새째를 맞았던 지난 주말. 화천으로 넘어온 시민들이 1980년대 말 북한의 금강산댐 축조에 대응해 건설됐던 평화의 댐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평화의 댐 보기가 힘드네요. 정말 풍광은 최고고요.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이 정도 힘든 거 감수해야죠. 이제는 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가 된 평화의 댐에서 라면 밥으로 가볍게 점심을 한 뒤 다시 걷기에 나서는 시민들. 이번 걷기 행사엔 20대 젊은이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전국 각지에서 거의 전 세대를 아우른 40명이 참가했습니다. 세 분은 아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전혀 모르고 처음 보셨어요, 오늘? 와서 만나. 와서 그냥 부산이랑 이것 때문에. 같이 동양이세요? 네. 세 분이? 네. 마지막 휴식! 꿈이 도착하면 10분만 휴식하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건강상 이유로 갱년기로 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걷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길 위에 서면 무한한 자유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걷는 건지 다리가 걸어주는 건지 또 자연이 나를 이끄는 건지 모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이제 걷기에 몰입하게 됐죠. 통일 이렇게 어려운 길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통일 걷기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려워도 가야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거든요. 통일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계속 가야 합니다. 가시죠. 같이 가시죠.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향을 약간 북쪽으로 잡은 시민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민간인 출입 통제선입니다. 조금 전 평화의 댐을 출발해 걸어온 시민들이 지금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는데요. 저도 이들과 함께 들어가 북쪽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민통선을 통과해 이들이 향한 곳은 북한강을 가로지르며 남북의 물길을 조망할 수 있는 아담한 철교.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해 놓여진 조립식 철제다리로 지금은 군사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독려도 해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이런 내용들도 들려주시면서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벌써 6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엿새째 걷기를 끝낸 이들이 이날 밤을 지낼 숙소를 따라가 봤습니다. 폐교 건물을 개조해 만들어진 숙박시설이었는데요. 부상 투혼을 발휘한 50대 남성은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었고요. 군대만큼 빡센 것 같은데. 아니 군대만큼 빡센데 왜 오신 거예요? 염원을 가지고 그 기원 남북이 이렇게 일치를 하고 또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다시 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참여하게 됐죠. 친구처럼 친해진 67 동갑내기 주부들은 수다의 한창이었습니다. 공통점을 찾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히 친해진 거죠. 그게 나이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나이 말고 이제 또 어떤 비밀? 걷기 일주일째로 접어든 다음 날 아침. 이번 걷기 행사의 마지막 지역인 철원에선 다시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과 우비를 총동원해 걷는 고행길이지만 어디선가 나타나 길동무를 해주던 개 한 마리에 통일이란 이름도 붙여주며 힘을 내봅니다. 동일아.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가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가운데가 무너져 내렸다는 암정교를 거쳐 마침내 도착한 DMZ.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비무장지대 DMZ 안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용양보입니다. 이 북한과는 불과 2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요. 일제시대에 건설됐던 금강산 전철 교각을 사용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마주한 DMZ는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오롯이 새겨졌습니다. DMZ 이런 전방 지역이 얼마나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또 아름다운 또 생태, 자연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몸소 느끼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통일의 기운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잊지 않고 더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의 대치선을 따라 걸어본 국토 횡단길. 그 길엔 여전한 산과 들이, 비와 바람이 있었고 그 자연과 함께한 시민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그 무엇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웠습니다. 평화를 걷다! 통일을 걷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약간 중요할 때 입는 옷 같아요. 뭐 옷 같은 거 같은데 양복. 명절처럼 중요한 날이나 행사 있는 날 입어야 되는 옷 같은데. 한복? 북한말 나리옷은 드레스를 뜻하는 말입니다. 북에서는 드레스를 도레스라고 하는데요. 나리옷은 북에서 도레스를 다듬은 말입니다. 드레스. 전혀 드레스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아, 드레스구나. 조금만 더 알기 쉽게 되면은 또 약간 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소매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따뜻한 옷 준비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네, 인원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는데요. 방역도 철저히 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으면 합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